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은 비오님이 질문을 주신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정규와 정규화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다고 해주셨고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제 케바케지만 적절한 반정규화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정규화, 반정규화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돼서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잘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끌어올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DB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약간 개념 객체를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좀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정규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반정규화 같은 경우는 약간 요구사항과 그 케이스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사용자가 받은 쿠폰을 설계하려고 해요. 이렇게 쿠폰 테이블이 있고 쿠폰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뭐 네임이 있다고 칠게요. 네임이 있고 여기에 그리고 발급 쿠폰, 유저한테 쿠폰을 발급해줬다라고 치려고 유저 아이디와 쿠폰 아이디 이렇게 컬럼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이게 깔끔한 것 같죠.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회가 엄청 잦은데 그 발급 쿠폰에 대한 조회가 엄청나게 잦은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스펙상 근데 항상 쿠폰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뭐 조인을 하든 아니면 뭐 그 찢어서 조회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와중에 성능상 이슈도 엄청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발급 쿠폰에 쿠폰명을 넣으면 좋겠죠.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요구사항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뭐 PO든 기획자분이든 누군가 정해서 온 게 쿠폰명이 변경될 때 발급된 쿠폰명은 변경이 안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실 여기 쿠폰명이 들어가긴 해야겠죠. 일단은 간단한 예로 이 테이블에 넣는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 요구사항이다 하면은 쿠폰명이 변경될 때 발급된 쿠폰명이 같이 변경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 쿠폰 아이디 가지고 쿠폰을 조회하고 처리하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물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긴 하죠. 그냥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쿠폰명 넣고 이 쿠폰이 변경될 때 이렇게 수도코드를 잡으면 생각해보면 그 쿠폰 테이블에 네임이 변경될 때 발급 쿠폰의 쿠폰명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때 발급 어떤 특정 쿠폰에 A 쿠폰의 발급 쿠폰이 1억 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업데이트 양이 일단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쿠폰이 너무 많다 이런 등등등 문제들이 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예도 들긴 했는데 일단 DB로만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반정규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좀 케이스들 따라 조금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고요. 제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반정규화에 대한 생각은 아니지만 저도 이 생각나는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되게 옛날인데 좀
지나고서도 좀 아쉬웠던 케이스 중에 있었던 게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오더 헤더, 디테일, 오더 아이템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그 구조적으로 좀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헤더 아이디, 헤더 네임,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디테일 네임, 자기 아이디 네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테일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대략 이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한 것까지는 뭐 그래도 뭐 잘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코드를 좀 여러 사람이 거쳐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오더 아이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그냥 오더 헤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문 전체명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총 주문명 뭐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 막 오더 아이템만 불러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오더, 지금 제가 오더 헤더가 필요한 상황을 말씀드렸죠. 오더 디테일이 필요할 때도 여기 정보가 몇 개 더 있었거든요. 그 헤더랑 디테일 관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코드를 보면 전부 다 오더 아이템만 쓰고 있고, 오더 헤더랑 오더 디테일은 진짜 극히 일부에서만 쓰는 구조가 되어서 코드가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때는 그 뭐 개념 객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얘네가 다 엔티티였거든요. 엔티티자 개념 객체로 개념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계속 유지 보수할 때 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사람 손도 여러 명 타면서.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겠다. 너무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이제 제가 그때 좀 지나고 생각을 정리한 게, 제가 지금 이제 개념 객체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 반정규하건 정규하건 테이블 간에도 결국 각 테이블 간의 위상과 그 높낮이와 응집과 그 결합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좀 기준을 좀 생각하면서 테이블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뭐 이 위에 좀 예로 봤을 때는 뭐 오더 아이템이 오더 헤더를 아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가? 이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 테이블 설계 때도, 우리가 개념 객체를 설계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테이블을 설계할 때도 이 테이블 간의 그 어떤 위상, 높낮이, 그리고 응집도, 결합이 어디까지 우리가 결합을 유지하고 어디부터 결합을 풀어줄지, 느슨하게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테이블을 설계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은 이제 반정규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주제를 벗어난 얘기 같기도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경험했던 섭제 같은 걸 좀 풀어봤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